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려 프리키오스크 지원센터 기획 PM 조현태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배려 프리키오스크 개발자 및 운영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작한 2026년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는 책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동안 저희의 많은 분들이 배려 프리키오스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 배려 프리키오스크가 갖춰야 할 조건과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여러 군데서 주셨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아 보시기 쉽게 정리하고 안내도 해드렸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부족한 정보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한 정보들을 총합한 가이드 책자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자는 디지털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 삼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촘촘한 내용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맥점들만 안내 정리 요약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의 1장에서는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인정보 단말기에 대하여 접근성 시험평가 및 검증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나 초기 설치 환경과 설비 노후로 인하여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거나 결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무인 정보 단말기의 접근성의 가용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월 22일의 지침에 따라서 무인 정보 단말기를 제조, 임대하려는 자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 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공고의 준수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접근권과 정당한 편의를 구분하여 그 의미와 효과를 달리 보고 있는데요. 표를 함께 한번 보시죠.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에서 권리 이행은 점진적이라는 측면, 즉각적이라는 측면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고요. 권리 대상도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런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 실현을 하는 시점으로도 사전적으로 보장을 하느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제공하느냐 이런 개념화에 대한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본편의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사항에 대한 내용들, 적용사항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여러 적용 범위의 내용들이 고용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사법행정적인 측면과 서비스 및 참정권의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 가이드의 함의 내용을 같이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곳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체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정의로 한번 보자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대한 그 차별적인 측면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것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건이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 행위임을 인정하여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으로 재판 과정에서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차별 행위의 정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차별행위 구제 절차입니다. 지금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진정을 해서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서 시정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시정 명령을 내려서 법무부에서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지켜야 할 여러 제공의 의무 조항에서도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에 연결되어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재화 용역 등을 제공하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들은 노인이 노인과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지난 2025년 10월 2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이러한 조항들이 조치를 취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하라고 하는 시행령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입니다. 무인정보 단말기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조항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무인정보 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에 대한 조항들을 두어서 역시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들에게 장애인, 고령자 등 장애인, 고령자가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 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치로 법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1월 20일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에도 이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 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법안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2025년 11월 18일에 시행이 되었죠. 이곳에도 역시 재화 용역 등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되는 정당한 편의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에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무인정보 단말기의 설치 의무 가이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안은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5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무인정보 단말기의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무인정보 단말기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웹사이트 또는 이동형 통신 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여야 해서 이렇게 지능정보화 기본법 안에 5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디지털 포용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어떤 변화, 또 연역의 어떤 개정의 그 시행 이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시행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작돼서 시행과 또 시행령의 고시 기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관들이 소요하게 되고, 디지털 포용법은 올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에도 보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접근성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판업 문화진흥법에 따르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규정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도 역시 여러 웹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무인정보 단말기를 제조, 임대하려는 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본 철학들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는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보통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전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되는 환경은 무인정보 단말기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추가적인 음성 안내 메시지를 송치를 한다거나 또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음을 예측 가능하게 표시한다거나
또는 무인정보 단말기 납품 시에는 설치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설치 사용 설명서와 구매자 또는 운영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공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모든 의미 있는 콘텐츠는 대체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원을 통한 내용으로 보자면 무인정보 단말기 함체 및 구성 지원 요청을 전달하는 장치가 없더라도 별도의 수단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안전은 결국 사용자 안전을 중심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첫째, 몸을 기대거나 밀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사용자 깔림을 방지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의료 보건 지원, 금융 결제 지원, 국가정보 차원과 연동하는 경우에 도난 탈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들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습기와 감전을 주의하여 눈비, 결로 등에 인한 기기 부식과 사용자 감전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노출 방지를 위해서 외부에 노출된 단차는 허용되지 않는 개체의 접근을 차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에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데스크바를 비활성화하여 운영체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해서 임의의 조작을 차단하고 활성화를 차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차단 기술도 도입이 돼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외 설치 및 부스 규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 인지 가능한 바닥 질감에 대한 유형들을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바닥재를 구분하고 유형화한 이유에는 무인정보 단말기를 5개에 설치했을 경우에도 이 바닥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과 기준을 두고 활용하라는 의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관한 단차 경사에 대한 규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경계간 문턱이나 주행로상 단차 없이 시공하며 높이 차이는 경사로로 극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는 1:48 이하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점자 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재의 특성, 동물 주거 공간 및 스포츠 활동 시설의 단차는 허용하는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6.4mm 이하이거나 기준 이하의 다단의 구성으로 최대 13mm 이하이면서 경사도는 1:2 이하인 경우의 단차만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에 대해서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 기반 자기 서비스는 통신 음영 및 통신 불량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 소음도 역시 소음이 적고 발생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화면 및 조명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도 부분에 보면 무인 정보 단말기 및 설치 공간의 조도는 54룩스 이상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면의 밝기는 무인 정보 단말기의 화면 밝기 250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각도는 온스크린 콘텐츠가 사용자의 시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눈부심 및 얼비침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를 스탠드 및 탁상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UI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서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인 정보 단말기를 설치 운영할 때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아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활동 공간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휠체어의 접근폭 깊이에 대한 규정들을 보시면 활동 공간 전면 개방 시 760mm 이상 또 1220mm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활동 공간은 부스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915mm 이상 또 1525mm 이상 이렇게 활동 공간들을 줘야 합니다. 어쨌든 기준 이상을 좀 넘겨서 활동의 공간들을 제공해야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이용자들 또 사용자들이 편하게 무인정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이용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1220mm 안에 화면 터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개방된 상판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길이에 따라서 또 다른 기준을 맞춰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의 팔의 공간도 역시 조작부가 닿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 또 장애물이 있는 경우의 가운데서도 높이와 폭에 따르는 기준을 아래 그림처럼 명시해 놓아서 이 기준을 어기면 안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측면 팔 공간에 대한 규정과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때에는 무인정보 단말기 안에서의 무릎 공간에 대한 폭과 깊이, 그 다음에 발 공간, 그리고 부스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 벽의 돌출부에 대한 규정들은 도표들을 참고하셔서 무인정보 단말기를 제조, 설치, 운영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서는 무인정보 단말기의 외관관리 및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3절에는 무인정보 단말기, 즉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 속에서 가장 외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착물 및 돌출부에 대한 규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규정에 맞는 점자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무인정보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설치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 사용자 지원 체계 요구사항에서는 여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우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 연결 없이 키보드, 또 4x3 키패드, 내비게이션 키패드, 터치스크린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트랙볼 마우스는 시각장애인에게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기기를 연동할 때도 호환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보조기기 호환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이어폰과 보청기가도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성의 대체 조항도 있는데요. 음성 입력의 대체 조작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성 없이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대체 UI로 키보드, 키패드, 디지타이저, 펜, 터치스크린, 트랙패드, 마우스, 트랙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작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통역 시스템을 지원하여 음성 대신 문자 대화를 제공하거나 수어 통역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도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어 안내입니다. 한국 수화 언어법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게 되고요. 보통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어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수어 사용자에게는 자막보다는 수어가 편합니다. 그래서 수지 한국어는 되도록 지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어 안내는 핵심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수어 아바타를 만들 경우에는 의미 있는 콘텐츠나 조작부를 수어 아바타가 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수어 안내를 켜고 끌 수 있어야 하고, 수어 아바타의 위치 등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어 안내는 자막 안내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어 아바타는 신체 의상은 배경과 충분히 색상 대비를 가져야 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의상과 장신구가 장착되어 있는 수어 아바타는 안 되겠습니다. 수어 공간은 상체가 전부 보여야 하고요. 팔이 수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들을 안내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용자나 사용자가 고객 접점에서 매장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 앱 등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을 위한 유인 안내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 가이드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안을 부록으로 저희가 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총칙과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추진 체계,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함양, 지능정보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의 이용 환경 보장,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을 훑어보신다면 이번 가이드의 내용들이 어느 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전제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 설치 운영 가이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지원센터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